사실 해외 직구 안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해외 직구 배송비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국가가 노는 배송이니까요. 두 번째, 해외 직구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신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자, 끄덕인 사람 있죠? 끄덕인 사람 벌칙입니다. 뒤로 가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안 들으면 손해예요.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뒤집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발전 테크트리는 어떻게 되는가? 선발 투자를 앞서는 방법, 구매대행의 한계, 유의해야 할 점,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는가? 마진 측정 방법 및 세금 처리, 향후 전망 및 예상. 1번, 무엇이며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가? 해외 구매 등으로 돈 버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해외에 A라는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면 상품 A를 내 쇼핑몰에 더 비싸게 올리고 고객이 A라는 상품을 주문을 하면 한국까지 무사히 A가 고객에게 갈 수 있도록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쓰레기통을 중국에서 3만원에 팔고 있으면 나는 한국에 4만원에 배송비까지 같이 올려서 파는 겁니다. 여기서 주요 질문 나오죠. 1번, 내 쇼핑몰에 올릴 상품 어디서 찾냐? 타바오, 티몰, 1688, VVRC, 징동, 당당 이런 중국 도소매 사이트에서 구매합니다. 자, 이 쇼핑몰에 1억 개 이상의 물건이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에 끌린 제품이 있다면 상품 들어가시고 해당 상세 페이지에서 입맛대로 이미지 변형해서 내 쇼핑몰에 업로드해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입맛대로 이미지 변형에서는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의 법적 분쟁이 휘말리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하는 범위를 통칭합니다. 다만 중국 현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와 마스터카드로 외화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결제를 하실 때 여기가 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 카드만 되는 곳은 내가 살 수가 없는 곳인가? 걱정 마세요. 중국 현지 카드가 필요한 사이트는 결제대행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VVIC 결제대행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업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중국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배송하게 하냐? 중국 셀러는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대신해줄 중간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배송대행지입니다. 배송, 대행. 배송을 대신해준다. 줄여서 배대지라고 하죠. 중국 셀러한테는 뭐 한국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 주문할 때처럼 주소지를 배송대행지로 설정해서 결제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셀러로부터 배송대행지에 제품이 도착했을 때 이걸 고객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배송대행지에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트래킹 번호와 물건 수령자의 정보와 주소지, 그리고 물건의 정보를 올리고 제품 박스 포장의 형태를 요청하면 끝입니다. 중국 셀러에서 배송대행지로, 배송대행지에서 고객으로. 이 프로세스는 정말 심플하죠. 질문 3. 중국어, 영어를 알아야 하지 않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여러분들은 코리아 투 차이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2019년 초에 HSK 6급 준비한답시고 야심차게 6개월 정기용권 48만원씩 긁었다가 이제 공부해볼까 하고 펜 들면 매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잠들어버려 중국어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창한 영어 회화 이런 거 말고 번역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썼을 때 이게 틀린 말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이 정도가 어렵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중국어 어순과 영어 어순이 비슷해서 영어를 중국어로 바꿀 때가 한글을 중국어로 바꿀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글을 우선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번역기에 넣어 중국어로 변환시킵니다. 자, 텍스트는 복사해서 번역기에 붙여넣기 하면 되고 이미지에 있는 중국어 역시 문제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지로 된 중국어 텍스트를 복사하고 funny.baidu.com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중국어가 텍스트로 변환되게 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OCR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싹 다 써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상품 업로드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 것 같고 이제 왜 이게 좋은가를 다뤄야죠. 큰 번호 2. 뭐 하는 건지 알겠고 장점은 무엇인가? 왜 수많은 사업 중에 구매대행이란 사업을 하는가? 1. 마이너스가 없다. 중국 상품을 내 쇼핑몰에 올린다? 올리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누가 구매한다고 하면 그때 주문해서 갖다 주기만 하면 끝. 판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판매가 일어나면 그게 돈이에요. 그리고 구매대행의 경우엔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 국내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해당 품목들을 제외하고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품목 선정하실 때 이쪽으로 오신 뒤 정지하셔서 보세요. 제품 구매하셨을 때 KC 인증 마크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전자기기 KC 인증을 받는데 못해도 80만원부터 600만원까지도 견적이 나올 수 있어요. 사입의 경우엔 품목에 따라 무조건 인증 받아야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 표시는 기본이고 특정 품목의 경우 KC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이 인증 비용을 구매 대행에선 세이브하고 바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아동용품 관련해선 KC 인증을 해외 구매 대행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점, 식품 관련해서도 관련 변호와 별도의 수입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그것 말고도 다른 예외들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물론 불량 혹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이라는 경우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수없게 총 맞은 게 아니고 사업의 부분인 로스율에 포함되어야 해요. 어떤 물건인지 알아보고 포장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품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서 이 로스율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즉 내가 유리병을 판매한다면 대금을 지불하고 포장에 충격 완화제를 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 프로세스를 안정화시켜야 불필요한 변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추후에 큰 번호 5번 한계에 대한 대응책에서 한 번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2. 가격이 굉장히 싸다. 마치 페이스북 광고에 34,900원인데 만원 할인한다면서 24,900원에 팔 것 같은 이 옷. 중국에서 약 만원입니다. 이 사이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 도매 전문몰인 VBRC.com이에요. 그리고 이전 강의에 시중에 몇만 원대에 구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해외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만원, 2만원대 옷 또는 블루투스 가봉 해외에서 1,000원에 팝니다. 이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기억해둡시다. 중국 도매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는 것. 장점 3. 시장이 굉장히 넓고 선택의 폭이 넓다. 네이버 광고나 인스타 광고에서 흔히 말해서 대란템, 엄청 많이 팔리는 아이템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잖아요. 만약 원산지가 중국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시장과 같은 라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익숙해지시면 중국 시장에서 가져와서 수천만, 수억의 매출을 뽑은 기업들의 예전 모습과 시선을 나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시장으로 스타트한 선례들이 이미 많고 지금 또 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알면 한국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도 있죠. 한국에 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아서 판매한다면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장점 4. 이자 큰 번호 3. 다음 테크트리가 있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 구매 대행의 기본 순서는 주문하면 중국에서 오더해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 한국의 고객에게 보내는 방식. 내 사업장의 재고가 필요 없는 방식이죠. 판매가 일어날 시에 중개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 쇼핑몰에 올리고 나서 판매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상품은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쌓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하실 겁니까? 이전 제 영상 보셨다면 딱 빌보실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은 사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절호의 찬스예요. 다음 순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속적인 판매가 보장이 되니까 사입을 할 수 있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가져오는 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을 더 쉽게 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선 주문 건마다 나가는 해외 배송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중국에서 온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다가 되기 때문에 인지적인 차이로 고객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더더욱 많은 잠재 수요가 실구매로 이어지겠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아이템을 100개 들여온다. 팔릴 거라 보장된 아이템을 100개 들여온다. 이건 정말 미친 차이죠. 구매 대행을 통해 마이너스 없이 상품을 팔 수 있고 이게 잘 팔리면 사입이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에서 사입으로 앞으로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릴 거지만 이건 무자본 창업이 뭐가 되는 유자본 창업이 되는 테크트리죠. 판매하던 공장은 이제 더 많이 수입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격 더 깎아주겠죠. 이것보다 아름다운 빌드업이 존재할까요? 와 괜찮은 사업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수십만의 선발 투자를 이미 두고 스타트 하시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냥 따라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 지금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갖출 수 있는 강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번호 4. 선발 투자를 앞서는 방법.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외 직구의 단점 1. 배송비가 비싸다. 2. 기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고개 끄덕이신 분 나오세요. 여기 머릿속에 인두로 치십시다. 해외 직구 3일이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유튜브에 알려져 있는 프로세스대로 하면 평균적으로 바로바로 진행해도 7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배송시간 7일에서 14일을 3일에서 4일 정도로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그렇게 많은 곳에 퍼져 있지 않다는 것. 나중에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들으시고 나서 검색하셔도 관련 정보 찾기 힘들다는 것. 남들이 모른다는 건 돈이 된다는 것. 당장 알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이고 기존의 선발 투자를 앞설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 이걸 소개드리기 위해 중국 물류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듯 중국 지도인데요. 딱 보시기에 어디가 한국공항에 갖다 주기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뭔가 튀어나 있는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이 라인이 중국 항구 도시 웨이하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판매상들은 웨이하가 아닌 광저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주문을 했을 때 그 물건은 판매상의 위치인 광저우에서 배송된지 웨이하이로 갔다가 웨이하이에서 인천공항을 찍고 통관을 마무리한 뒤에 국내 택배로 고객한테 가는 거죠. 광저우 판매상에서 웨이하이 배대지까지 평균적으로 4에서 5일, 웨이하이 배대지에서 인천공항까지 평균적으로 1에서 2일, 이 제품을 드려도 되는 건지 검사하는 인천공항 통관심사는 약 1에서 2일, 이게 국내 택배사에 인계돼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약 1에서 2일, 그럼 중국 현지에서 고객한테 전달되기까지 약 7일 정도가 걸리겠죠. 자, 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과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 봅시다. 필연적으로 인천공항에서 고객까지의 동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웨이하를 거치지 않고 광저우 쪽에 있는 항공을 타고 인천공항까지 다이렉트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행기로 직통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배송기간은 최종적으로 3에서 4일이에요. 어떻게 광저우에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보내냐? 답은 간단합니다. 웨이하이 배대지가 아닌 광저우 배대지를 찾는 거죠. 광저우나 웨이하이 배대지 말고도 업체별로 칭따오, 이오 등 여러 지점들이 있으므로 회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곳으로 쇼핑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그냥 광저우 배대지 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들여올 때 현지 물류 구조를 알고 계셔야만 판매 공장의 위치에 따라 어디 쪽으로 보내야 얼마나 물류비와 배송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판매자가 배송비로 장난치지 않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방법대로 진행하면 광저우 판매상에서 광저우 배대지까지 1일, 광저우 배대지에서 인천공항까지 1에서 2일, 통관심사 1에서 2일, 국내 택배사에서 고객까지 1에서 2일, 합치면 최소 4일, 기존 방법보다 최소 3일 세이브 시킬 수 있죠. 왜 이 간단한 방법을 사람들이 안 썼을까? 광저우 배대지는 창고 임대료가 비싸고 배송 단가가 웨이하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광저우 배대지가 많이 없어요. 전 배송대행지를 잘못 만나서 고객한테 전달하는데 한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정착했던 광저우 배대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소개를 제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들이 절 타고 왔을 때 저로 인해 수요가 몰려서 발생한 트래픽이나 업무를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우선 배대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전 여러분들께 제 강의 이상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제 소개로 왔다고 한다면 검수에 신경을 써주거나 이걸 넘어서 단건 무료 배송 혹은 배송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여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의 한계 및 대처법, 지금까지 들어보면 너무 달콤해 보이는 사업이죠. 끌리는 상품을 올리기만 하면 돼. 올린데 돈이 들지도 않아. 그런데 왜 초기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그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팔고 있을까요? 첫 번째, 브랜딩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업로드한 아이템을 당장 누군가가 내일 베껴 써서 올려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밤새 업로드한 상품, 일어나 보니 다른 곳에서 문구, 페이지, 디자인 방식까지 싹 다 베껴갔다. 기가 차죠. 이때 오픈마켓 판매자 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최초 업로더인데 이건 찍어낸 순으로 베꼈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시키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이건 오픈마켓의 재량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조금씩 변형해서 수정할 시 완전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 제품을 찾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템을 뺏는 방법은 타오바오닷컴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스틸을 하는데요. 본인이 파는 상품의 썸네일을 캡처해서 검색 기능을 사용했을 때 본인 제품의 사진이 나오지 않도록 직접 찍은 사진을 썸네일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내용들도 본인이 찍은 사진이란 게 입증이 되면 오픈마켓에서도 제재를 가할 명분이 꽤나 생길 수 있죠. 꿀팁 하나 더 투척, 사진을 찍을 자신 혹은 시간이 없다면 같은 제품을 아마존닷컴 같은 곳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거기도 거기대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다르게 찍힌 또 다른 썸네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오바오에서 스노클링을 판다, 이 사진을 그대로 내 상품 메인화면, 즉 썸네일에 올려버리면 이미지 검색을 해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아마존에 스노클이라고 검색하시고 적당히 스크롤 내리면서 찾아보시면 뭔가 익숙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제품이란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 상품을 썸네일로 올리시면 이미지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우 아마존은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거라 물류비가 크다 보니 판매 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상품의 평이 좋다면 상품 홍보할 때 아마존 대량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홍보해도 되는 겁니다. 경쟁 피하려다가 이런 마케팅 기법도 챙길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런 방법보다 직접 찍는 게 직방이긴 합니다. 풀숲에 올려두시고 사진 찍어도 되고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 사진 찍어도 돼요. 배경이 신경이 쓰이면 아웃포커싱만 잘해주면 됩니다. 제가 먹다 남긴 참맛 초코도 대충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각도만 잘 잡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장 썸네일에 써도 상관이 없는 사진이에요. 보세요. 참맛 초코우유를 치면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조해서 합성하긴 했지만 엄청난 위화감이 없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백만원 하는 카메라 살 필요 없이 요새 휴대폰 카메라 성능도 정말 좋으니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려워 보이지만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찍으세요. 찍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킬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 판매자로서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구매대행이란 건 엄밀히 문자 그대로 대신 구매해줘서 그 수당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이 구매대행 역시 일반 도소매로 취급해요. 그래서 초도 불량이 일어날 시에 무료 반품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해외 반송비까지 모두 판 사람이 부담해야 한단 말이죠. 그치만 해외로 보낸 반송비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찢어진 옷을 반품받고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입거나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형이 저보고 10,000원을 주고 시내 가서 2,000원짜리 우유를 사오고 택시비 내고 남는 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하고 밖에 나가서 택시 왕복비 6,000원 내고 시내까지 간 뒤 우유를 사서 가져왔다? 그러면 받은 10,000원에 택시비 마이너스 6,000원, 우유값 마이너스 2,000원, 그럼 수고비가 2,000원이잖아요. 2,000원 벌었죠? 그런데 우유를 사들고 집에 와서 개봉을 해보니 우유에 락토산 바실러스균이 퍼져 있어서 완전히 상있는 상태였어요. 형이 이걸 보고 우유가 상했으니 아까 준 10,000원 다 뱉어. 너의 심정은 이해하니까 내놓지 않으면 10원당 명치 한 대 정도만 치겠다.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마트에 다시 가서 우유값, 즉 물건값을 돌려받자니 택시비는 물류비에 해당하죠. 택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상한 우유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세수를 하는데 쓰는 거죠. 거기다 10,000원까지 형한테 뱉으면 손실액이 마이너스 18,000원이 돼요. 그 이유는 이 수고비에 해당했던 2,000원 안에 물건의 초도 불량 시 100% 보상이라는 항목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발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갈 때 제품이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단이 없다, 검수 사진이나 영상을 별도로 촬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문제 소지가 굉장히 커요. 고객이 제품이 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부수고 제품이 망가져 있다, 환불해달라 고 하면 별 방도가 없습니다. 검수 사진을 보여줘도 공항에서 오는 도중에 망가진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잡아떼면 정황상 제품 검수에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더라도 중국 공항에서 한국 공항, 한국 공항에서 고해까지의 과정은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자 과실로 처리한 게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반대로 판매자의 권리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번엔 구매자가 안전하다는 권리에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 조항을 수정하기엔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물론 저도 수만 건 판매를 하면서 일부러 제품을 부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인성이 탑재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극단적인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니까 축산물 정도로 보고 환불해주세요. 이건 해외 구매 대행 특성상 무조건 감안할 수밖에 없는 로스율입니다. 재수없게 운송 맞은 게 아니라 사업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배대지를 통해 실제 파손될 일이 없도록 품질 검수를 확실히 해야 할 뿐더러 파손 위험성 있는 제품이다 싶으면 미리 샘플을 받아보시고 제품 포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짜셔야겠죠. 세 번째 문제, 초기에 사업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스타트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질권, 상표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구매 대행의 한계라기보단 유의할 사항이 많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한국에 잘 나간 제품을 카피하거나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중국의 판매권을 그 회사의 권리로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나와 있는 사진이 한국인인가, 로고가 구석에 박혀있지 않은가, 키프리스에서 브랜드를 쳤을 때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기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된 상표를 누르시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품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아이템과 겹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90%는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상품을 올리려고 하는데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가 있다. 이걸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에 넣어야 한다. 그럼 가급적인 피하세요. 이미 누군 이렇게 해서 잘 팔고 있는데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 부분을 명확히 숙지하지 않았다면 훗날에 수백만원 합의금을 물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업로드하기 쉽지만 책임은 무겁다는 걸 알며 조심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념들이 생소할 뿐이지 익숙해지시면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숙지사항을 잘 지키신다면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울 때 잘 배워둡시다.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쯤에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이 7번 문항에 대해서 뭐를 팔아라고 정답을 제시해드릴 수 없어요. 의류를 팔 수도 있고 액세서리, 가전제품, 운동용품을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전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해외 구매 대행이 레드오션이 아니냐, 예전보다 어려진 건 인정해요. 그땐 올림 팔렸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뭔가요? 따진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블라블라블라. 혹자는 신사임당님이 끝물의 강의를 열기 위해 공개한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레드오션 같아 보여서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레드오션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예전만큼 블루오션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인 걸 여조합니다. 이를테면 독서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밤에 책을 읽고 싶을 때 책에 꼽을 수 있는 미니 스탠드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소싱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애초에 알리바바에서 포터블 미니 북스탠드라는 키워드를 조합하기가 어렵겠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더더욱 이 제품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공감을 유도한 판매를 할 수 있어 수요를 더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개인의 특성을 극대화시켜 끌어올릴 수 있는 걸 보장하는 사업이에요. 설령 수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짜 남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해서 파세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로 시작해서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금 처리 및 마진 측정 방법, 세금 처리한 소명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상한 우유 얘기 기억나시죠? 만원 받고 택시비 우유비 빼면 수고비 2,000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구매 대행은 이 2,000원이 매출이에요. 나머지 8,000원은 물품 구매 대금을 잠시 받아서 대신 사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픈마켓에서는 너 소비자한테 만원 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만원을 벌었다고 매출로 잡아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많이 번 사람이 더 내는 구조인 건 아시죠? 그럼 반박해야죠. 아니 2,000원 받고 얘 돈 8,000원으로 대신 구매해준 거야. 만원을 잠시 받은 거지 그만큼 번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이걸 구매대행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형이 심부름 시킨 시간, 왕복 택시비 영수증, 우유 영수증이 있어야겠죠. 즉 구매자의 결제일, 구매자의 결제 금액, 제품 이름, 해외 제품 결제 및 구매 금액, 해외 배송비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사항이고 트래킹 번호, 주문 번호, 당시 환율과 같은 정보들이 있다면 더욱더 소명하기 쉬워지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길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부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띵! 마진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박리담엔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판매자는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여러분들은 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에게 명치를 맞을 수밖에 없는 동생 입장에 처해 있어요. 괜히 박리담회로 갔다가 한 번 반품 들어오면 10개 팔았던 거 다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마진 계산할 때 세금 3%다. 소명 못하면 더 낸다. 이런 몇 번 차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골이 아픕니다. 그냥 마진 50%, 100%, 200% 남는 제품으로 파세요. 5,900원짜리 6,470원에 올리면 세금이 3%니 소명 못 하면 더 늘어나니 뭐 오픈마켓 수수료가 3.94%니 그럼 2.06%가 남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마진 계산하면 세상 복잡해서 못 삽니다. 그냥 돈이 더 되는 걸 찾고 파세요. 올리시고 난 뒤에 팔리면 그날 환율만 메모하시고 나중에 소명 방법 찾으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보만 기재하면 부족할 게 없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아이템을 팔고 쇼핑몰에 올려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지 판매하고 나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가치가 2배로 치솟아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명 자료는 나의 매출이 100만원 이상 찍게 될 때부터 고민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이런 세금을 고려해서 엄밀하고 치밀한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없는 아이템이라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가치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템을 개척해서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이 매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20%는 세금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가격을 매겼어요. 만원짜리 중국에 팔고 있다. 그럼 내가 2만원에 판매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2만원의 20%인 4천원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진이 6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 다른 통장에 미리 빼두시고 거기서 세금 내고 남는 돈은 13월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한국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만큼의 커미션 요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예상, 장점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단점도 어마무시해 보이고 양날의 검이죠. 그러나 시장의 새로운 아이템이 계속해서 생겨난 이상 저는 구매대행이랑 업종이 앞으로도 유망할 거라 생각해요. 구매대행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이미 사입으로 발전한 테크트리를 탔어요. 사입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으로 나아갈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긴머신 목도리라는 상품이 해외에서 대란이 나서 국내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사업수단이 구매대행이에요. 사입은 가져오는 시간이 있지만 구매대행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자마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트렌드의 흐름을 재빠르게 읽으신 분이라면 구매대행으로도 월 5천만 매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조명 패드도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엔 브랜딩을 해서 뭐 쿠팡에 입점도해서 뿌리기도 하고 로켓 배송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브랜딩이 있는 기업조차 처음에는 구매대행으로 시작한 선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구매대행 국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일본 쪽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외 국가에 대한 구매대행 방법은 유튜브에 꽤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알아보세요. 남들이 안 하는데 수요가 있고 알려고 하니 정보가 별로 없으면 그건 돈입니다. 이건 국룰이에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체력이 방전됐어요. 줄여도 분량이 이렇게 많네요. 다음 강의는 내 상품이 팔리게 될지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관련 카테고리를 분석하고 그 카테고리 시장 점유율을 따지고 소비자가 이걸 얼마나 찾는지 알고 비슷한 품목의 소비자 반응을 고려하고 기존 업체들의 판매량을 따져야겠죠. 이걸 전부 다 원큐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